스위치2 나오고 한 달이 지났는데 신작이라고 할 만한 건 마리오 카트 월드밖에 없다라. 솔직히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게임기라는 게 원래 다 처음 사면 좀 그런 건 있죠. 동시발매 타이틀 중에 한두 개 건져서 하다 보면 기대작이 하나둘 출시가 되면서 조금씩 할 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만족도가 높아지곤 하는데 그런 콘솔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엔 좀 심하지 않나. 특히 스위치 1 때랑 비교하면 온도차가 큰 것 같은데 그땐 한국에 늦게 정식 발매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곧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존재감이 하도 커서 뭔가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이 팍 들었잖아요. 그 다음 플스5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일단 공짜로 주는 아스트로 플레이룸을 깔고 들어가면서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 디몬 소울스, 콜 오브 듀티, 어쌔신 크리드, 색보이 등등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일 지경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게임기 하나 사면 막 들썩들썩하면서 한동안은 틈만 나면 켜서 하게 되고 안 하고 있을 때도 계속 생각이 나고 약간 연애 시작할 때처럼 마냥 설레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맛이 있기 마련인데 제 기준에서 스위치2는 아직까지 그런 맛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치2는 좀 사기캐인 게 정가 65만원짜리 비싼 게임기가 이런 빈약한 신작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도 산 게 아깝다는 생각은 1도 안 든다는 사실. 뭐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건 역시 하위 호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8년 동안 현역으로 뛰면서 레전드 찍은 스위치 1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명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동안 열심히 사모은 게임들 처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갔다가 더 좋은 성능으로 할 수 있게 된 거. 닌텐도 게임이 이게 된다는 게 아주 감개무량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젤다, 야생의 숨결이랑 왕국의 눈물은 스위치2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틀었더니 아주 그냥 극락이 따로 없더구만요. 제가 원래는 워낙 게임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한 번 깬 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진짜 오랜만에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고해상도 60프레임 젤다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젤다는 그래픽 때문에 하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눈호강에서 오는 감동이란 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만약 왕국의 눈물이 스위치2 동발 타이틀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만큼 이 명작을 늦게 보게 되긴 했겠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눈부신 그래픽 퀄리티에 버터처럼 부드럽게 돌아가는 60프레임으로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케일의 하이라를 만났다면 그야 물론 스위치 1으로도 충분히 지리긴 했지만 그거랑 비교가 안 되게 난리 났을 거다. 야생의 숨결 처음 나왔을 때처럼 게임판이 발칵 뒤집히고 고띠도 가뿐히 가져가지 않았을까 팬으로서 살짝 미련이 남는데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스위치 1의 시작은 야생의 숨결, 스위치 2의 시작은 왕국의 눈물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뭔가 연대기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컸을 것 같아서 좀 더 묵혔다면 어땠을지 행복회로 돌려봤고요.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위 호환은 사랑입니다. 본격적으로 스위치2 에디션이 나온 게임은 지금 당장은 젤다 정도밖에 없지만 1, 2만원 더 써서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충분하고 이외에도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3D 월드, 젤다의 전설 GA2형 꿈꾸는 섬,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스플래툰 3 같은 닌텐도가 웬일로 무료 업데이트 패치를 적용해준 게임들도 대략 2배 올라간 해상도의 프레임 안정화까지 눈 튀어나오게 좋아진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따로 말은 없었지만 막상 해보면 그래픽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게임들이 상당수 됩니다. 베요네타 3라든가 위쳐 3처럼 스위치 1으로 할 때 프레임 안습이었던 게임들이 이제 진짜 좀 해볼만하게 돌아간다는 거. 다만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했던 제노블레이드 시리즈는 현재로선 그닥 큰 차이가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 이건 나중에라도 꼭 패치시켜주길 기대해보고요. 케바케긴 해도 이렇게 그래픽 좋아진 게임이 꽤 많은데 이런 업그레이드 현황을 유저들끼리 으쌰으쌰해서 구글 폼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거든요.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거 말고 다른 좋은 점으로는 전반적으로 기기 디자인 퀄리티는 마음에 듭니다. 특히 마그네틱으로 착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이게 아주 짱짱하고 손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스위치 1 때처럼 싸구려 장난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고급 전자기기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조이콘2 그립이 여전히 인체공학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평면형이라 오래 들고 할수록 좀 불편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커진 만큼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닌텐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킥이 이 조이콘2를 바닥에 내려놓고 마우스처럼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아직 써먹을 게임이 거의 없을 뿐더러 스위치2 웰컴 투어에서 좀 써보니까 역시 조이콘은 너무 작기도 하고 버튼 배치라든가 오래 잡고 쓰긴 좀 힘들겠더라고요. 이렇게 미니게임 잠깐 해도 손이 살짝 저린데 이걸로 나중에 뭐 스플래툰 같은 거나 빠르고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FPS, RTS 게임 같은 거 했다간 진짜 손에서 쥐도 나고 손목 터널 증후군 올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실용성이 얼마나 될까 물음표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우선 써본 사람 대부분이 말하는 배터리 문제. 이게 좀 무거운 게임 돌렸다 하면 끼케야 2시간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조 배터리 챙겨서 갖고 다니거나 충전 케이블 꽂을 때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건데, 생산비 때문에 그랬는지 기기 무게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건 휴대기기 쓸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배터리는 좀 좋은 걸 넣었어야 되지 않나 많이 아쉽고요. 또 이건 사람에 따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영영 눈치 못 채는 사람도 있는 문제인데, 이 스위치2 LCD 디스플레이도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화면에 잔상이 생기면서 미세하게 렉 같은 영향을 미치는 고스팅 이펙트 현상이 지적됐는데, 디지털 파운드리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니까 응답 속도가 30ms 이상으로 측정이 되면서 최근에 나오는 일반적인 LCD 모니터는 물론이고 기본 스위치 1보다도 떨어진다는 게 뽀록 났고요. 개인적으로 마리오 카트나 젤다 할 땐 잘 못 느꼈는데, 닌텐도 웰컴 투어에서 처음에 캐릭터 고를 때 한쪽 방향 옆으로 쭉 누르고 있었더니 확실히 화면이 흐릿하게 뭉개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 어지러움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빠른 페이스의 횡스크롤 게임, 2D 소닉 게임 같은 거 휴대모드로 할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명암비에 로컬 디밍 기술 미적용 같은 HDR 디스플레이로서 기존 미달인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스위치 올레드 모델 쓰다가 이걸로 바꾼 사람들한텐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해상도도 올라가서 시원시원한 맛은 있지만 기본 품질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된 꼴이 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닌텐도 하면 게임 가격 비싼 걸로 유명하잖아요. 스팀 플스랑 비교하면 할인도 잘 안 하는 편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가격 방어가 잘 돼서 나중에 팔 때 유리한 측면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 마리오 카트 월드를 10만원까지 올려치기 한 건 선 넘었다고 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타 플랫폼 트리플 A 게임들 보면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정가로 쳐도 6만원이고 이런 건 할인도 자주 해서 요즘은 한 3만원에도 사는데, 마리오 카트 월드는 다운로드 버전이 9만원, 패키지 버전이 10만원 돈이라는 게 물론 재미는 있습니다. 마리오 카트만의 그 달달하고 깨가 쏟아지는 재미에 오픈월드로 확장된 컨셉이랑 새로 생긴 점프 트릭, 레일 타기 다 마음에 드는데, 재미를 떠나서 게임 가격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스위치 1 때 마리오 카트 8이 너무 심하게 잘 팔렸다 보니까 비싸도 어차피 살 거잖아, 이렇게 배짱 장사하는 느낌도 들고, 저야 이번엔 스위치 2를 마리오 카트 번들로 사서 괜찮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10만원씩 주고 살 생각하면 어질어질하네요. 그래도 모든 독점작이 다 이 가격은 아닐 거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또 중요한 서드 파티 게임 얘기를 해볼까요? 스위치 1 때는 PC나 플스로도 나온 게임이라도 휴대모드로 들고 다니면서 한다는 메리트 때문에 일부러 스위치 버전으로 사는 것들, 특히 인디 게임 중에 그런 게 꽤 많았는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동안 스팀덱이랑 로갈리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오면서 당장 PC판으로 저렴하게 사서 똑같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UMPC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스위치 2 버전 사야겠다 입질이 잘 안 오는 현실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그래도 이게 2025년에 나오는 최신 콘솔이니까 확실히 한 수 위의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랬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기기 성능에서도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스위치2는 엔비디아 커스텀 APU를 탑재하고 있어서 최신 DLSS 업스케일링 기술이 들어가니까 스팀덱이랑 비교할 때 DLSS냐 FSR이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픽 프로세서 순수 성능만 놓고 따지면 둘 다 플스4에서 플스4 프로 사이 정도라는 건 마찬가지고, 그동안 게임통 채널 봐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스팀덱은 유저가 좀 신경 써서 이것저것 만져주고 하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결국 어떤 걸로 하는 게 더 낫냐 하는 문제는 게임 최적화 상태에 따라 케바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스위치2로 이식된 게임들 중에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 PC판 벤치마크 영상 몇 번 보면서도 느꼈지만 사펑은 확실히 DLSS 업스케일링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좋은 그래픽이 뽑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성능보다 더 감동이었던 건 스위치2 맞춤형 조작을 지원하면서 꽤나 색다른 느낌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졌거든요. 조이콘을 분리해서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닌텐도 독점작하는 느낌으로다가 모션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손목 돌려서 탄창 갈고 팔을 앞으로 휘저으면서 썰고, 그리고 총 조준할 땐 자이로 컨트롤이 같이 들어가니까 스틱으로만 조작할 때 약간 답답한 부분이 보완되는 효과도 있고, 1인칭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VR 게임 하는 느낌도 들면서 이것도 2회차 달릴 맛 제대로 나더라고요. 모션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기본 컨트롤러 조작처럼 써도 되고, 아님 스위치2의 종특인 마우스 컨트롤을 여기서 또 써먹어 볼 수가 있는데, 신박한 거 하나는 조이콘2 마우스 모드 말고도 일반 PC에서 쓰는 마우스랑 키보드까지 호환이 됩니다. 간혹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거 중에선 레이저 마우스만 드라이버 문제 때문인지 안 되고, 로지텍 거 비롯해서 다른 마우스, 키보드는 유선이든 동글이든 다 되더라고요. 도킹 스테이션 USB 포트에 연결하면 곧장 인식을 하고
나머진 그냥 PC로 할 때랑 똑같이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자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여러모로 CDPR이 각 잡고 포팅을 한 모습이라 무슨 이유에서든지 지금까지 사펑을 안 한 사람이라면 스위치2 버전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호그와츠 레거시라든가 최적화 잘 된 게임들이 꽤 있긴 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성능은 고사양 PC는 말할 것도 없고 플스5, 엑박 시리즈보다도 한 급 아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막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 상황에서 멀티플랫폼으로 나오는 게임은 굳이 스위치2로 살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스위치2 패키지 버전으로 사면 소장하는 맛도 있고 나중에 팔기도 좋고 장점은 있는데 제 경우엔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진 않아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패키지 버전이란 것도 이제는 진짜 이 실물 칩에 게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게임 키 카드라고 해서 공칩 내지는 일부 데이터만 든 칩을 끼우면 대부분 네트워크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게임이 점점 많아지면서 패키지 버전을 소장한다는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모로 스위치 1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보니까 실제로 스위치 2의 서드파티 게임 판매량이 매우 저조하다는 보도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원래 스위치는 닌텐도 게임 때문에 사는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기 자체는 아주 잘만 나가고 있습니다. 4일 만에 전세계 350만 대를 팔아치웠다고 하니까 스위치 1의 후광 효과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콘솔 게임 인구 늘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스위치잖아요. 그러면서 한글화되는 게임도 많아지고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예고한 시점부터 딱 한 달 써보니까 스위치 1이나 플스5 처음 샀을 때만큼의 그런 임팩트? 막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풍성한 느낌은 아직까지 안 오는 것 같아서 얘기 나눠보고 싶었고요. 일단 동발 타이틀, 신작 라인업이 부실한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앞으로 동키콩 바난자부터 해서 마리오, 젤다, 포켓몬 등등 닌텐도의 올스타 라인업이 빵빵 터져주면서 2개월 후,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텐션으로 리뷰 AS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 스위치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야 스팀덱도 있고 플스도 있고 해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랑 비교가 되는데, 스위치만 쭉 쓰다가 스위치2로 업그레이드한 경우라면 저랑은 온도차가 많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쓰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도 이 게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너희들